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버섯 산행이 아니고 나눔 약초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택배들을 전혀 받지를 않아요. 부탁한 약초를 드리지를 못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연휴가 끝나면은 줘드릴까 하고 약초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앞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네요. 이 아이는 봉삼이에요. 봉삼의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요. 뿌리를 백선피라 합니다. 왜 백선피라 하냐면요, 봉삼 뿌리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 목심을 꼭 제거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운항가의 여러 햇살 풀이고요.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며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독이 있네요. 이 봉삼을 먼저 하나 캐봤습니다. 봉삼의 뿌리가 봉황의 날개를 핀 모양을 닮았다 하여 봉황삼이라 하네요. 채취 시기는 이른 봄과 가을에 채취를 하네요. 봉삼은 예로부터 기력을 회복하는 약재로 널리 쓰여져 왔으며 떨어진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원기를 증진시켜준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성분들이 밝혀져 항염작용, 항산화작용, 항진균작용, 항암작용에 활용되며 많은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성분과 효능 및 양리작용은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봉삼의 이 목심 부분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 봉삼의 목심 부분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대부분 모양의 멋을 내기 위해 목심을 제거하지 않고 모양대로 그대로 담금주를 하는데 오래 묵혔다고 해서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꼭 목심을 제거 후 쌀뜨 물에 4시간 정도 담가서 다시 물에 씻어 햇볕에 말려 담금주나 약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약재 중에서 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봉삼이에요. 중독 사고를 최고 많이 일으키는 초 중에 하나가 봉삼입니다. 장복 시 간 독성을 유발하여 심한 간 손상과 간 괴사로 인해 간 이식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효도 좋지만은 억제를 하지 않고 많은 양을 드셨다가는 목숨까지도 위태롭습니다. 이 봉삼의 부작용으로는 임산부는 작은 근육 수축 작용이 있어 섭취를 금하시고, 몸이 찬 분은 장복을 하시면은 급성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약처에서는 건강식품으로 금지된 약초예요.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술로 담으면 모양이 이쁘니까 목심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담아서 담금주를 하셔서 술을 계속 지인들과 마셨다가 간 손상이 유발돼서 여러분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고요. 또 간이 괴사돼서 간 이식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약초가 바로 이 봉삼입니다.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게 봉삼이에요. 그래서 봉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목심을 제거하지 않은 수들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술에 아무리 오래 담갔다 해도 그 독성은 사라지질 않거든요. 꼭 요거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참 버섯철인데요, 약초 나눔을 하기 때문에 님들께서 전화가 오시면은 약초를 봉삼이 됐든 다른 약초가 됐든 간에 제가 먼저 필요 없는 약초들은 캐오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오시면은 이렇게 치를 해서 목심을 제거하고 쌀뜨물에 4시간 담갔다가 다시 씻어서 말려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약초를 사용법을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봉삼이 필요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잔뿌리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잔뿌리들은 요래 남겨놓은 상태에서 굵은 뿌리만 채취를 하고 잔뿌리는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이 아이는 또 자라요.
그래서 이 멸종도 방지하고 또 잔뿌리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술 담는다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잔뿌리까지 다 캐는데요. 목심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담은 술은 드시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식약처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 금지된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뿌리만 채취해서 짠뿌리는 다시 심어 놓으면 이 아이가 튼튼하게 또 다시 자라서 또 필요할 때 굵은 뿌리만 채취해 가면 됩니다. 이 약초젓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막상 봐놓고도 그 자리에 가서 보면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미리서 필요도 없는 약초를 다 생명인데 무조건 캐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막상 필드에서 캘라 하면 그 군락지 그 많던 곳이 안 보여요. 백선피는 목심을 꼭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은 다음에 작업이 까다로워요. 캐는 것도 그러지만 또 만나기도 군락성이라 있는 데만 있으니까요. 찾기도 그렇고 산에 다니면서 어디에 산에 좀 있더라 하는 걸 기억을 해놨다가 찾으러 가는데요. 딱 약초도 필요할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칼로 해서 이 목심을 제거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쌀뜨물에 또 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지금 다 한 거예요. 요걸 지금 다 목심을 지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술을 담으셔도 이 목심을 꼭 제거를 해주시고 담으셔야만이 해가 없어요. 물론 담금주를 담그셔가지고 목심채로 담그셔가지고 젊으신 분들이야 뭐 밤에 주무실 때 한 잔 정도 하면은 꽤 간에 무리가 안 가겠지만은 한 몫에 많이 드실 때는 바로 간에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목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담금주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끓여서 차로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심을 제거한 후 제거한 백선피를 가지고 쌀뜨물에 또 4시간 정도 담그셔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에요. 이 약초를 칼로 이렇게 해서 백선피를 삐낄 때 이렇게 손으로 삐끼는데요. 목심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 손톱 밑이 아파요. 이렇게 하니까 짠 가지들은 다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방법을 따로 연구해가 두드리면 이 목심이 그대로 있거든요. 두드려서 이 목심을 제거하면은 이 잔뿌리까지도 완전히 다 목심이 제거가 됩니다. 관절은 그냥 손톱으로 했더만요. 손톱 밑이 아파요. 따갑고 어리네요. 이 두드리는 방법이 최고 나을 것 같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손톱으로 한참 까다가 두드리는 이 방법으로 하니까 세상 편해요. 잘 또 까지고 두드려서 이렇게 심을 제거하면 완전히 어린 심까지도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선피 목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쌀뜨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 가지고 4시간 정도 쌀뜨물에 담갔다가 다시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네요. 4시간 쌀뜨물에 담근 걸 이렇게 깨끗이 다시 세척을 했다가 목심을 제거한 걸 쌀뜨물에 4시간 담갔습니다. 그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말려 주셔야 돼요. 햇빛에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담금주를 하셔도 좋고요. 약재나 차로 드셔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봉삼의 효능과 법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네요.